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쟁점이 됐는데 한 후보자는 전관 예우는 없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 등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공직 퇴임 이후에 축제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정관예우 끝판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전문성과 국정 경험을 갖춘 총리 적임자라며 감쌌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후배 공무원에게 전화 한 통, 부탁 한 건 하지 않았다면서 이해 충돌이나 전관 예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높은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선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후보자는 또 화가인 배우자가 재벌가의 그림을 팔았다는 의혹에 공직과 연루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여 의혹에 대해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아들이 해외 도박 사이트 설립자라는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민주당이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거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한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여야는 니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오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전 법안 처리,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각각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 처리에 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내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에 함께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에도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본회의를 앞두고 빚어진 충돌 상황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의장실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었다며 진상조사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밟히고 쓰러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폭력과 막말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직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에게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서 추가 수사에 나선 것인데 앞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뒤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6시간여 동안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남FC 의혹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어 구체적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FC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와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3년여 만인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후보와 성남FC, 대기업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이에 반발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승열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혐의가 있다면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위탁 가정에 맡겨진 영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13개월 A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몸에는 안면 2도 화상과 허벅지 멍자국이 있었고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위탁 가정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일 만에 3만 명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오늘 공원 등지에선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쓰지 않는 것도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84명. 지난 2월 4일 이후 87일 만에 3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1명으로 사흘째 400명대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83명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야외 공원 등 곳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바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자율적 착용을 의미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착용 의무화 이전에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면서 실외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착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와 50명 이상 관람하는 스포츠 경기 등에선 함성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놀이공원 등 50명 이상 좌석이 있는 야외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됩니다.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15분 동안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엔 쓰는 게 좋다는 취지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대로 유지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변이를 포함해 세계적 유행이 종료되는 조건이 서서히 충족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직원이 60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직원 전 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친동생의 자택 역시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모 씨가 일했던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오늘 낮 1시 5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추가하고 있습니까? 경찰은 전 씨가 소속됐던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컴퓨터 등 전 씨의 횡령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 씨는 물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 친동생의 자택 역시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빼돌린 수표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씨 자택 수색을 통해 자금 사용처 등을 추적할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에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빼돌린 돈 중 500억 원 일부를 선물 옵션 파생 상품에 투자했으며 동생에 건넨 100억 원 중 80억 원은 뉴질랜드의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전 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뛰면서 가계대출 규모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얼어붙자 은행권에서는 기존보다 만기를 늘린 1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속 줄어들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4월에도 줄었습니다. KB, 신한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2조 2천억 원 정도, 3월과 비교하면 1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보니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려는 이들이 더 많아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위축에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만기는 길어야 5년이었지만 처음으로 만기 10년짜리 분할 상환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에 가세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대출 상품의 만기가 늘어나면 월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속에서 대출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낼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아야 될 이자 수익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 상품 만기 연장 등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추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남부도시 오데사의 공항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곳에 보관된 서방 제공 무기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입니다. 민간인 1000여 명이 이곳에 남아 있었는데 이들의 대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이 통제 구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вперше за всі дні війни запрацював цей життєво необхідний коридор жінок, дітей, перш за все, які рятувалися від бойових дій саме там, саме на Азовсталі.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유엔과 함께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민간인 46명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아조우스탈을 탈출했다고 밝혔고 아조우스탈을 방어하는 아조우 연대도 휴전 중에 20여 명의 민간인이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Це жінки та діти. І ми надіємося, що ті люди поїдуть в напрямку домовленому, а саме Запоріжжя, на підконтрольну Україні. 제철소 안에는 수백 명의 부상병이 있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들의 탈출 기회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부의 다른 항구 도시 오데사 공항의 활주로도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오데사 인근의 군 비행장 경납고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활주로는 지난해 7월 정식으로 개장했는데 오데사 시장은 새 활주로가 관광객 대신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미국 의전 서열 3위에 해당하는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 동결자산 현금화 등 추가 지원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대표단이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Here to send a clear message to the world, America stands with Ukraine.
We stand with Ukraine until victory is won.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국민,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감사하다며 미국이 서방 측 지원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로 화답했습니다. Це говорить про те,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є сьогодні дійсно лідером потужної підтримки України в часи війни проти агрес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키이우 방문에 앞서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에선 러시아 측 동결 자산을 현금화해 지원 금액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Take their money and send it right to Ukraine. This is the kind of stuff we're talking about. Yachts, mansions. 미 하원 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의전 서열 3번째에 해당하며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 측 최고위 인사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키이우를 방문하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서부 르비우를 찾는 등 정관계는 물론 유명 인사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범용 CCTV 수만 대를 활용해 귀갓길을 돕는 안심 귀가 앱이 충남 지역에서 처음 서비스됩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버튼 하나로 관제센터와 통화가 가능하고 경찰, 소방과도 연계됩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자신을 뒤따라오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 안심 귀가 앱에 있는 위급 상황 버튼을 누릅니다. 곧바로 지역 관제센터에 알림음이 울리고 관제센터는 신고자 주변의 CCTV 확인을 거쳐 직접 통화를 시도합니다.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여성과 통화를 하는 사이 한쪽에선 경찰 출동을 요청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위치는 위도 36.601991. 최근 도입된 충남 안심귀가 앱 서비스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에 설치된 2만 9천여 대의 방범용 CCTV를 바탕으로 지난해 구축된 충남 통합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황실에서도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앱만 사용 가능하지만 이달 중으로 아이폰용으로도 출시됩니다. 천안 등 일부 시 권역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앱이 있었지만 광역 단위로 확장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출하신 부모님들 기다릴 때나 혼자 늦은 밤에 귀가할 때 많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심 귀가 서비스 외에도 충남 통합 플랫폼은 재난 현장 출동과 수배 차량 검색 등도 지원해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 기간이 끝나도 기침과 피로 등의 증상이 계속돼 예전 같은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너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 병원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후유증을 방치할 경우 만성화할 수 있어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상점은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거리는 인파로 활기가 돕니다. 오늘부턴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죠. 코로나19 3년째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피해간 분도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 지금까지 1,7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확진 뒤 일주일간 격리하면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방역 패스가 시행됐을 땐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완치됐다고 정부에서 인정도 해줬는데 회복이 덜 된 기분입니다. 한 달 전 코로나19에 걸렸던 60대 환자입니다.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아직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얘기하다 보면 가래가 이렇게 올라와요. 파란 가래가 나와요.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감도 든다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끝나지가 않고 쭉 연결되는 거 뭐라 그러나 계속 좀 늪 속에 막 끌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격리 해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확진자 2만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19.1%,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병원이 코로나 완치자 700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4가지 이상의 증상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기침이 가장 흔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침이 계속돼서 급기야 호흡 곤란이 오는 분들, 또 식도와 위, 폐에 염증이 생기는 소화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나이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원하신 분들의 원내 통계에 의하면 1% 정도는 폐렴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데요. 방치할 경우 만성화할 수 있습니다. 폐가 굳는 폐섬유화가 진행되면 심장 질환 같은 2차적인 질병이 차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잠을 못 자는 증상도 장기간 계속되면요. 심장에 부담이 돼서 부정맥과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인지장애로까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민간 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함께 전문 치료센터 설립 등 관리에 적극 나서는 미국, 영국 등과 대비됩니다. 우리 정부도 표준화된 정밀한 자료 확보를 위해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중간 결과는 올 하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통일된 진단 기준과 승인된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사와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거에 기반한 후유증 관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5월의 첫날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이며 소폭의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수급에 부담을 주었으나 개인들의 순매수로 코스닥은 9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6포인트 내린 2687.45에 코스닥은 2.93포인트 밀린 901.82에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애플, 아마존 등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주요 지수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어갔으나 개인의 강한 매수로 큰 하락은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발 성장주들의 주가 폭락 여파로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카카오페이는 보호 예수 해제 이슈로 하락하며 장중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양극재 업황 호황 기대감을 반영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부품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우주항공 업종이 새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20전 오른 1265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지만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남과 충북에서 소나기가 조금 올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게 내리겠지만 천둥, 번개와 우박이 떨어지는 등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할 텐데요. 이 사이에서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안전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9도,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